오늘은 한빛고등학교의 운동회 날이다. 여주인공 서루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여학생들이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한참 그들을 지켜보던 루나는 아이패드에 몰두한다. 그때 셔틀콕이 루나를 향해 날아오지만 한 남학생이 높이 뛰어올라 셔틀콕을 잡아챈다. 이 남학생이 바로 남주인공 강유찬이다. 루나가 미소 짓자 유찬은 반가워요 라고 말하며 지나간다. 잠시 후 유찬은 학교 식당에서 4개의 식판을 앞에 두고 차례로 먹어치우고 있다.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말한다. 오후에 시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유찬은 많이 먹는다고 경기력에 영향 없어 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유찬에게 한국대학교 코치가 유망주를 선발하러 왔다고 알려준다. 유찬은 상관없어. 오늘 내가 이길 자신 있으니까 라며 자리를 뜬다. 친구가 몇 종목이나 참가했어? 라고 묻자 유찬은 3종목에 참가했다는 손짓을 한다. 그때 루나가 박진우 부장과 함께 나타난다. 박 부장은 루나를 제 보조 코치입니다 라고 소개한다. 한국대학교 체육부장인 박 부장은 루나에게 높이뛰기 유망주들을 보러 왔네 라고 말한다. 루나는 유찬이 1500m 달리기 참가자인 것을 보고 그의 선수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시작되고 유찬이 우승하자 루나는 매우 기뻐한다. 박 부장은 유찬의 선수 정보를 보고 높이뛰기에도 참가했지만 정말 선수가 되고 싶다면 멀리뛰기를 선택해야 해. 키가 작아서 높이뛰기에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 높이뛰기 경기가 시작되고 유찬의 친구는 키도 작은데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 라고 하지만 유찬은 듣지 않는다. 유찬이 첫 번째 점프를 시도하고 막 떠나려 할 때 루나가 마지막 4걸음이 너무 느렸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감사합니다 라고 답한다. 박 부장이 루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묻자 루나는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되묻지만 박 부장은 키가 작아서 선발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유찬이 2번째 시도를 하자 루나는 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해냈잖아요 라고 하지만 박 부장은 여전히 유찬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다. 유찬이 갑자기 루나에게 다가와 잘했나요? 라고 묻자 놀란 루나는 네, 잘했어요 라고 답하고 유찬은 기뻐한다. 경기가 계속되고 박 부장은 자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 저 친구. 마지막 2번의 시도에서 실패했네. 잊어버리게 라고 말한다. 루나는 아직 3번째 시도가 남았는데 왜 서두르세요? 라고 답한다. 점프 직전 유찬은 스테판 홀름의 점프를 떠올린다. 스테판 홀름처럼 유찬도 완벽하게 점프에 성공한다. 이를 본 루나도 매우 기뻐한다. 이제 박 부장이 떠나려 하자 루나도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뒤에서 함성이 들려온다. 유찬이 이번 시도에서도 성공했음을 알리는 소리다. 박 부장은 저 친구 괜찮긴 한데 키가 작아. 시간 낭비하지 말게라고 말한다. 루나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유찬의 선수 정보를 보고 있다. 그때 유찬이 나타나 이거 저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황급히 아이패드를 끈다. 유찬은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혹시 한국대학교에서 유망주 스카우트하러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요? 라고 응수한다. 유찬은 높이뛰기에 대해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만 루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유찬은 오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루나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다. 루나가 아이스크림을 여는 동안 유찬은 선수 스카우트 중이시면 혹시 이로운 선수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경기에 집중해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그럼 이로운을 선택하시겠네요. 제가 이로운만큼 키가 컸다면 절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키만 보는 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다. 유찬은 그럼 전 키 때문에 떨어진 거네요 라고 하자 루나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 유찬은 거짓말. 키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으면 차라리 마음이 덜 아팠을 거예요. 이젠 익숙하거든요 라고 말한다. 결승 진출자 발표가 이어진다. 루나는 유찬에게 가봐야죠 라고 한다. 유찬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려다 다시 돌아온다. 루나가 왜요? 라고 묻자 유찬은 움직이지 마세요 라더니 루나의 안경을 벗긴다. 루나는 놀란다.
유찬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말한다. 루나가 안경을 돌려달라고 하자 유찬은 사과하며 안경을 돌려주고 떠난다. 걸어가면서 유찬은 제 목표는 한국대학교 트랙에서 뛰는 거예요. 절 선택하든 안 하든 전 반드시 거기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루나는 그 모습에 미소 짓는다. 루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대학교에서 좋은 코치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코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유찬이 루나에게 와서 합격증을 보여준다. 루나가 놀라 여기 어떻게 합격했어요? 라고 묻자 유찬은 아버지가 선수 못 되면 학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웃으며 정말 특이하네요 라고 한다. 유찬은 여기 합격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요. 미래가 밝아요 라고 격려한다. 유찬이 육상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루나는 재무학과 학생들은 스케줄이 빡빡해서 훈련할 시간 없을 텐데요 라고 한다. 유찬은 성적 증명하면 입단시켜 주실래요? 라고 묻고 루나는 네, 한번 해봐요 라고 답한다. 어느 날 루나를 보며 유찬은 높이뛰기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경쟁하죠? 라고 말한다. 루나는 스포츠 전공 학생이 아니라서 시합에 나갈 수 없어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그럼 제 코치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루나는 전 그냥 보조 코치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 몰라요 라고 한다. 유찬은 코치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늘었잖아요 라고 하지만 루나는 무시하고 떠난다. 다음 날 루나는 유찬의 프로필을 보며 그를 코칭할지 고민한다. 루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훈련 매뉴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 아버지는 보내줄게.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 라고 답하고 루나는 알겠어요 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운동하던 유찬은 혼잣말을 한다. 10년 전부터 선수가 되는 꿈을 꿨어. 이 긴 여정 동안 단 한 번도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 루나는 우연히 조깅하는 유찬을 보고 생각한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날 강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유찬이 도착했을 때 루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루나는 유찬에게 당신 코치가 될 준비가 됐어요. 이게 당신을 위해 계획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 안에 2.05m를 넘어야 해요 라고 말한다. 프로그램을 본 유찬은 정말 진심이시네요 라고 한다. 루나는 훈련이 꽤 힘들 거예요. 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낸다면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유찬이 뭔가 말하려 하자 루나는 지금부터 제가 당신 코치니까 절 완전히 믿고 아무것도 숨기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묻고 루나는 지금부터요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매우 기뻐한다. 이제 루나는 유찬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유찬이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루호도 와 있다. 유찬은 장태준이라는 선수를 보고 있다. 이루호는 우리 높이뛰기 팀 주장이죠. 2.2m는 쉽게 넘어요. 작년에 국가대표팀에서 훈련 제의를 받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퇴출당했어요 라고 말한다. 장태준의 점프 후 누군가 다음 누구? 라고 묻자 유찬은 저요 라고 한다. 그는 2m 점프를 준비한다. 이루호가 말리려 하지만 유찬은 듣지 않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점프를 마친다. 떠나면서 유찬은 루나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간다. 루나의 선배 오승현이 이 친구인가? 라고 묻자 루나는 네, 어쩌면 우리 팀의 다음 스테판 홀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한다. 높이뛰기 팀 코치 강지호는 그럴 리가라며 농담한다. 유찬은 룸메이트 지석에게 간다. 지석은 여름 학기 수업을 고르고 있다. 유찬은 그와 함께 수업 목록을 보다가 루나의 수업을 발견하고 이 수업 마감됐어? 라고 묻는다. 지석은 여름에 육상 수업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답한다. 유찬은 우리 이 수업 듣자고 한다. 수업 첫날 루나가 들어와 재무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체육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라고 말한다. 지석은 저는 시우 때문에 이 수업 들었어요 라고 하고 시우는 저는 유찬이 때문에요. 항상 건강 관리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라고 한다. 루나가 출석을 부르기 시작할 때 모세진이 도착해 루나에게 물병을 던지고 루나는 그것을 잡아챈다.
이를 본 유찬은 기분이 좋지 않다. 루나가 유찬의 이름을 두세 번 부르지만 그의 시선은 모세진에게 향해 있다. 루나가 어딜 보고 있어요? 라고 묻자 유찬은 모 코치님 100m 스프린트 기록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다. 루나는 은퇴 전 모 코치님 기록은 10.27초였어요 라고 답하고 유찬은 매우 놀란다. 이제 루나는 유찬을 시범 모델로 삼아 나머지 학생들을 가르친다. 유찬이 시범을 위해 달리자 모두 정말 멋있다고 말한다. 루나는 여자 팀과 남자 팀으로 나눌게요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여자 팀 훈련시켜요 라고 하고 유찬은 매우 놀란다. 모든 여학생이 유찬 주위로 모인다. 수업 후 루나는 유찬에게 가도 돼요 라고 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여기서 기다려요 라고 말하고는 물병을 가져와 모세진처럼 루나에게 던지고 루나는 그것을 잡는다. 루나는 왜 이래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코치님, 몇 살이세요? 라고 묻지만 루나는 나이를 밝히지 않고 18살이에요 라고 한다. 유찬이 계속 눈을 비비자 루나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한다. 루나는 눈 비비지 말고 여기 앉아요 라며 유찬의 눈을 살핀다. 유찬은 도와주실 거면 살살 만져주세요 라고 하고 루나는 알아요. 움직이지 말고 눈 감아요 라고 한 뒤 유찬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 물을 뿌린 후 루나는 웃기 시작한다. 유찬은 코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라고 하고 루나는 날씨가 덥잖아요 라며 떠난다. 그때 루나는 모세진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모세진은 박 부장님 돌아오셨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한다. 이 전화 후 루나는 유찬을 훈련장으로 데려가 연습시킨다. 유찬은 이 시간에 훈련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루나는 훈련 아니에요. 테스트할 거예요. 문제 있어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아니요 라고 하고 루나는 좋아요. 그럼 준비해요 라고 한다. 유찬이 몇 미터 뛰어야 해요? 라고 묻자 루나는 2.03m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점프를 준비하고 루나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CCTV 카메라를 본다. 감독은 훈련장의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유찬이 점프하고 박 부장은 자리에서 그를 지켜본다. 루나는 박 부장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전화 후 루나는 박 부장 사무실로 간다. 루나는 박 부장과 유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유찬은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루나가 사무실에서 나와 유찬 앞에 선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 하자 유찬은 슬퍼하지 말고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전 모든 것에 익숙해요. 여기서 훈련 못하게 하면 다른 데서 할게요. 기준 충족하면 육상팀에 합류시켜 줄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해보세요 라고 하고는 박 부장 사무실로 돌아간다. 루나는 박 부장에게 화를 내며 경기 출전 허가도 안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유찬이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 박 부장은 지금 자네는 비이성적이야 라고 말한다. 루나는 운동회에서 2.1m 점프 성공하면 육상팀에 합류시켜 주실래요? 라고 하고 박 부장은 좋아 라고 답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박 부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항상 박 부장님 결정에 동의했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반대한 거예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저 때문에 처음으로 박 부장님께 반항하신 거군요 라고 하고 루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 유찬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이제 박 부장님이 약속하셨으니 어기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고 유찬은 운동회 날 반드시 2.1m 넘을 거예요 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는 미소 짓는다. 유찬이 루나에게 여행 가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묻자 루나는 네, 등산 가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우리 친구들 모임도 그 산으로 갈 계획이에요 라고 한다. 루나는 웃으며 그런 그룹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라고 말하고 떠난다. 이제 루나는 모세진과 함께 등산을 온다. 루나는 유찬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유찬은 도착하셨어요? 라고 묻고 루나는 네, 입구에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그런데 안 보이시는데요 라고 하자 루나는 남문이에요 라고 한다. 유찬이 제가 그리로 갈게요 라고 하지만 루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등산하는 거니까 정상에서 만나요 라고 한다.
유찬은 좋아요. 그럼 누가 먼저 정상에 도착하는지 내기예요 라고 한다. 유찬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 루나에게 보내며 등산 시작합니다 라고 한다. 등산 중 루나가 유찬보다 먼저 정상에 도착한다. 지친 유찬은 바비큐 도구를 들고 주저앉는다. 루나가 그의 도구를 받아들고 여기 구운 소시지 좀 먹어요 라고 한다. 소시지를 먹으며 유찬은 운동회와 높이뛰기는 제 열정이에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결단력이 대단하네요 라며 머리가 강아지 같네요 라고 놀려 유찬을 미소 짓게 한다. 모세진이 도착하자 루나는 유찬에게 반 친구들한테 가봐요 라고 한다. 유찬이 루나에게 별장에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묻지만 루나는 아니요 라고 하고 모세진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 유찬은 단둘이 놀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지만 모세진도 동행하고 유찬은 이를 못마땅해 한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유찬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다. 그때 선아가 모두에게 손가락 접기 게임 할 거예요. 언급된 상황을 경험했으면 손가락을 접으세요. 가장 먼저 손가락 접는 사람이 벌칙 받아요 라고 한다. 혜진이 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하자 유찬이 손가락을 접는다. 지혜가 거짓말 이라고 하자 유찬은 아니 진짜야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도 매우 놀란다. 지혜가 아무도 나한테 고백한 적 없어 라고 하자 유찬이 다시 손가락을 접는다. 지혜는 또 거짓말이네 라고 하고 유찬은 맹세코 그런 적 없어 라고 한다. 모세진이 합류하자 모두 모세진에게 루나 얘기 좀 해줘요 라고 한다. 모세진은 루나를 좋아했던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모세진의 등장으로 유찬의 기분은 안 좋아진다. 유찬은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 지루하네요. 주제를 바꾸죠 라고 한다. 루나도 맞아요. 주제를 바꿔요 라고 동의하지만 모세진은 계속 루나 얘기를 한다.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유찬은 그들을 지켜보며 답답한 듯 발을 구른다. 모두 떠날 준비를 한다. 오늘 유찬은 제대로 걷기 힘들어한다. 루나는 모세진과 함께 이미 돌아왔다. 루나는 유찬에게서 며칠 쉬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 메시지를 본 루나는 놀라 유찬이가 왜 쉬어야 하지? 라고 묻는다. 모세진은 쉬게 둬요. 우리도 이 기회에 나가서 뭐 좀 먹죠 라고 한다. 루나는 뭔가 이상해. 항상 훈련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등산 때문에 다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제 루나는 유찬의 기숙사로 가서 학생들에게 개방 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 유찬의 룸메이트 진석이 루나를 보고 즉시 유찬에게 알리러 달려간다. 루나가 유찬의 방에 들어가지만 방은 비어 있다. 그녀는 유찬에게 전화하지만 그는 옷장 안에 숨어 있다. 전화를 들은 진석이 루나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다. 루나가 유찬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묻자 진석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돌아오면 나 좀 만나라고 전해줘요 라고 말하고 떠난다. 루나가 떠난 후 유찬은 옷장에서 나온다. 그는 직접 루나에게 전화한다. 루나가 어디에요? 라고 묻자 유찬은 어머니가 만나러 오셔서 같이 있어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부모님 오시면 미리 알려줘요 라고 하고 유찬은 걱정 마세요. 시합 시간에 맞춰 갈게요 라고 한다. 오늘은 육상 경기 날이다. 100m 경주가 끝난 후 루나는 유찬의 학과로 간다. 루나는 유찬의 학과 남학생에게 유찬이 경기에 참가 안 했어요. 라고 묻자 그는 제가 대신 나왔어요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는 매우 놀란다. 그녀는 유찬에게 전화하지만 그는 받지 않는다. 루나는 코치진 근처로 유찬을 찾으러 간다. 그곳에서 유찬을 발견한다. 루나가 유찬이 걷는 모습을 보고 그의 다리를 보며 부상당했음을 알아챈다. 유찬이 경기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자 루나가 그를 막아선다. 루나는 유찬의 부상을 본다. 유찬은 코치님, 저 괜찮아요. 심각한 부상 아니에요? 라고 한다. 루나는 그를 부축하며 고 감독님께 가서 이 경기 기권한다고 말할 거예요 라고 한다. 유찬은 이 경기를 위해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전 한 번도 어떤 경기도 포기한 적 없어요 라고 답한다. 고 감독은 루나에게 그녀의 행동이 프로답지 못했다고 꾸짖는다. 루나는 사과하고 유찬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의 고집에 화가 난 루나는 강제로 그를 경기에서 기권시키고 직접 병원으로 데려간다. 의사는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3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알린다. 방에서 루나는 유찬에게 더 이상 당신 코치 안 할 거예요. 당신이 내 믿음을 깼으니까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사과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루나는 그를 무시한다. 모세진이 유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루나가 박 부장님께 혼났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루나에게 메시지를 쓰지만 모세진은 보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유찬은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루나에게 반복해서 사과하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유찬은 여러 통의 편지를 쓴다. 어느 날 그는 반 친구들 앞에서 편지 중 하나를 큰 소리로 읽으며 이번에는 루나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루나가 지나가고 갑자기 그녀 주위로 코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글이 적힌 풍선들이 나타난다. 모든 학생이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풍선 중 하나가 유찬의 사과 편지를 루나에게 전달한다. 루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지만 이내 편지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유찬을 무시한 채 걸어간다. 밤에 유찬은 루나의 기숙사 박벤치에 앉아 있다. 루나가 정원을 정리하다가 그를 발견하지만 다시 무시한다. 아침에 루나가 창밖을 내다보자 유찬이 여전히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를 깨우고 어젯밤부터 여기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네 라고 답한다. 루나는 내가 계속 말 안 하면 얼마나 더 있을 거예요? 라고 묻자 유찬은 말할 때까지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간다. 유찬은 사과하며 코치님이 박 부장님께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숨겼어요. 제가 경기 기권하면 코치님이 창피해 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날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전 코치님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요. 코치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사람들은 절박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라고 하자 유찬은 제가 한 말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제 키 때문에 높이 뛰기는 취미로만 하고 절대 선수를 목표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코치님은 절 믿어주셨어요. 절 이해해준 첫 번째 코치님이셨어요 라며 감정이 격해져 코치님이 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실수에서 배웠어요. 용서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 루나는 일단 아침 먹고 기숙사 가서 쉬어. 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리 부러뜨릴 줄 알아요 라고 한다. 유찬은 웃으며 그럼 아직도 제 코치님이시라는 뜻인가요? 라고 묻고 루나는 네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매우 기뻐한다. 오늘은 대학교 운동회 날이다. 유찬이 루나에게 다가가 코치님, 같이 경기 봐도 돼요? 라고 묻자 루나는 네, 봐도 돼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루나 옆에 앉아 내일부터 훈련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한다. 루나가 훈련 그렇게 좋아해요? 라고 묻자 유찬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라고 답한다. 다음날 루나는 박 부장과 이야기하여 유찬이 육상팀에 합류하도록 설득한다. 박 부장은 동의하지만 도 단위 대학 경기에 높이뛰기 선수는 2명만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유찬이 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루나의 메시지를 받자 매우 기뻐하며 파티하자고 한다. 그는 루나를 초대하지만 루나는 박 코치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라며 거절한다. 파티 동안 유찬은 루나가 나타나지 않아 속상해 보인다. 훈련 중 이루호가 유찬과 함께 훈련하러 온다. 유찬은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라며 화를 내고 훈련장을 떠난다. 루나는 그에게 당신은 내 첫 제자고 난 당신을 아껴요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팀을 위해 훈련하고 팀 동료들을 모두 만난다. 모세진과 루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루나는 유찬이 회복되면 당신 팀 경기에 참가하라고 할게요 라고 말한다. 박 부장은 도대의 높이뛰기 선수들의 경기력을 관찰한다. 유찬이 선발되고 이루호와 유찬 사이에 경쟁이 벌어진다. 둘 다 2.1m를 넘지 못한다. 이루호는 너도 성공 못할 걸 이라고 한다.
박 부장은 도대회에 이루오를 선발한다. 유찬은 화를 내며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박 부장에게 항의한다. 박 부장은 유찬이는 이제 막 회복했고 휴식이 필요해 라고 한다. 유찬은 이건 부당해요. 라며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유찬은 관중석에 누워있다. 루나가 그에게 다가가 강제로 일으킨다. 유찬은 코치님, 저 이제 갈게요 라고 한다. 루나는 그를 붙잡고 모세진에게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친다. 그러고는 루나는 유찬에게 신발을 건네며 모세진한테 가요 라고 한다. 유찬이 왜요? 라고 묻자 루나는 그의 다리를 차며 조용히 그냥 가요 라고 한다. 유찬은 루나의 말에 따라 경주를 준비한다. 경주 후 루나는 모두의 결과를 발표한다. 유찬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모세진은 자기 팀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모두를 꾸짖는다. 유찬이 떠나려 할 때 천태민이 왜 루나 코치님 힘들게 해요? 라고 한다. 유찬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답한다. 천태민은 100m 단거리에서 2등했다고 들었는데 도대회에 나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답한다. 천태민은 당신 때문에 루나 코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루나 코치님이 당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라고 한다. 유찬은 화를 내며 다시 한번 말해봐. 용기 있으면 이라고 소리친다. 천태민은 우린 결과만 신경 써요.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라고 답하고 떠난다. 오늘 밤 루나는 모세진과 저녁을 먹고 있다. 저녁 식사 중 그녀는 유찬의 성적을 보여주며 자기 팀에 유찬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모세진은 여러 번 거절하지만 루나가 계속 주장하자 너 때문에 동의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유찬이 루나에게 와서 오늘 뭐 해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오늘부터 내가 너 코칭 안 할 거야. 모세진이 널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한다. 모세진은 유찬에게 아무 말 없이 8km를 뛰라는 과제를 준다. 유찬은 뛰기 시작한다. 루나가 모세진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쉬지 않고 8km를 뛴다. 루나는 의료진 불러줄게요 라고 하지만 유찬은 필요 없어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모세진이 장난친 거예요 라고 하자 유찬은 이 대회 꼭 이길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오늘은 도 단위 대학 경기 첫날이다. 루나는 유찬과 함께 그곳에 온다. 유찬은 루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루나가 유찬을 응원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도착하고 100m 단거리 경주가 시작되려 한다. 모세진과 루나는 유찬을 지켜보고 있고 그 여성도 유찬을 응원하고 있다. 경주에서 이긴 후 유찬은 그 여성에게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와 모세진은 모두 충격을 받는다. 유찬은 높이뛰기도 쉽게 통과한다. 결승전으로 향하는 대학교 버스가 떠나지만 유찬은 타지 않았다. 루나는 그를 찾으러 가서 시연과 이야기하는 그를 발견한다. 시연은 유찬을 응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농담으로 시연이가 너 좋아하나 봐 라고 한다. 유찬은 전 시연이 안 좋아하고 걔가 저한테 시간 낭비하는 거 원치 않아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웃는다. 200m 단거리 경주가 시작되고 홍님이 우승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박 부장님은 모 코치님을 전혀 안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제자가 우승했네요 라고 한다. 유찬은 긴장 풀 수 없어요. 다른 데로 데려가 주세요. 게임센터 가요 라고 한다. 게임센터에서 그들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루나는 지혜가 필드 경기에서 우승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유찬은 그녀가 자랑스러울 거예요. 저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라고 말한다. 높이뛰기 경기가 시작된다. 루나는 매우 긴장한다. 지혜가 그녀와 함께 유찬을 응원한다. 유찬은 1.95m 점프를 쉽게 성공한다. 다른 참가자들은 탈락한다. 이제 경쟁은 최지호와 유찬 사이다. 다음은 2.12m 점프. 유찬과 최지호 둘 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다. 루나는 둘 다 다시 실패하면 최지호가 2.09m 기록 때문에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자신 있게 점프를 성공한다.
최지호는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하고 유찬이 높이뛰기 챔피언이 된다. 루나는 오늘 경기력 정말 대단했어요.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고 유찬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라고 답한다. 경기 후 유찬과 루나는 점심을 먹는다. 루나는 농담으로 뒤에 앉은 여학생들이 너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한다. 유찬이 그들을 보려고 돌아설 때 루나가 그를 막는다. 루나는 지금 연애하는 건 집중력에 영향 줄 테니 옳지 않아요 라고 한다. 유찬은 저 걱정 마세요. 집중력 잃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모두 100m 단거리 경기장으로 향한다. 여학생들은 이번 종목에서도 금메달 딸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2개 금메달 딸 거라고 내기 걸었어요 라고 한다. 홍님은 단체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잘했는데 왜 나한테 내기 안 걸었어? 라고 한다. 코치는 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내가 이기면 내가 직접 마사지해 줄게 라고 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저도 똑같은 대우 원해요 라고 한다. 루나는 다리 부러질까 봐 두렵지 않다면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미소 짓는다. 유찬이 신발을 신을 때 심한 통증을 느낀다. 힘겹게 신발을 벗자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다. 신발을 살펴보니 안에 못이 박혀 있다. 유찬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 루나가 유찬을 부른다. 모두 경주를 위해 소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찬이 전화를 받고 루나가 그에게 온다. 루나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유찬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의 부상을 본 루나는 최 박사에게 전화한다. 유찬은 그냥 작은 부상이에요. 경주에 영향 없을 거예요 라고 한다. 루나가 유찬에게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라고 묻자 유찬은 알았으면 이 신발 신었겠어요? 라고 답하고 떠난다. 경주가 시작되려 한다. 루나는 한 남학생에게 다가가 나 좀 따라와요 라고 한다. 유찬은 이것을 알아챈다. 루나는 그 남학생을 옆으로 데려가 너 때문에 유찬이가 다칠 뻔했을 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기회도 망칠 뻔했어 라고 말한다. 홍원은 당신 같은 코치들 때문에 우리 같은 배경의 사람들은 절대 경쟁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유찬이에게 사과해야 해요 라고 답한다. 홍원은 웃으며 농담이죠? 라고 한다. 루나는 내 기분 알아요 라고 하자 홍원은 감정이 격해져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는 유찬의 부상이 자기가 아니라 그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루나는 무슨 일이든 내 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없어. 팀을 떠날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어 라고 답한다. 경주 당일, 유찬은 2위를 하고 10.77초의 기록을 세운다. 그의 어머니는 집 청소하고 내 상장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 아빠랑 나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혹시 마음에 둔 여자애라도 있는 거니? 라고 묻는다. 유찬은 어머니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때 시연이 도착하고 유찬의 어머니는 시연을 보고 정말 사랑스럽네 라고 한다. 그러고는 루나에게 이 애 유찬이한테 괜찮을까요? 라고 묻자 루나는 웃으며 네 라고 답한다. 훈련장에서 루나는 시연과 이루호를 보고 그들과 이야기한다. 이루호는 긴장 풀러 PC방 가요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는 처음에 거절한다. 루나의 간곡한 부탁에 그는 동의하고 모두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유찬은 게임에서 루나를 돕지만 그는 진다. 루나는 게임을 이해한 후 즐거워하고 유찬은 행복해한다. 박 부장은 갑작스러운 훈련 세션을 마련하지만 몇몇 학생들과 루나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PC방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진이 책임을 지지만 유찬은 자기가 모두를 데려갔다고 인정한다. 박 부장은 둘 다 벌을 주고 유찬에게 스포츠 규칙을 작성하는 과제를 내준다. 벌을 받는 동안 유찬은 우진에게 얘 도와줬어요? 라고 묻는다. 우진은 내가 루나를 가장 잘 알고 친한 관계라서요 라고 답하고 유찬은 이를 못마땅해한다. 설 연휴가 다가오자 루나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혼자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그녀를 자기 집에 초대하지만 루나는 화제를 피한다. 유찬은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일구심을 털어놓고 루나는 그를 격려한다. 유찬은 저 걱정 마시고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제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는 놀라고 유찬은 재빨리 제 결과에 대해서요 라고 해명한다. 설날 유찬은 루나에게 전화해서 새해 인사를 하지만 신호가 좋지 않다. 두 번째 통화에서 그는 루나에게 파도 소리 들려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헤드폰을 끼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루나가 유찬에게 바닷가 근처에 살아요? 라고 묻자 유찬은 고향이 바닷가 근처예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루나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루나는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라고 한다. 유찬은 다시 새해 인사를 하고 루나는 이미 했잖아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다시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 휴일이 끝나고 모든 학생이 돌아와 훈련을 재개한다. 모세진은 루나에게 유찬이가 전학가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뿐이야 라고 말한다. 루나는 유찬을 바닷가 근처로 데려가 전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찬은 이해하고 박 부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코치님 생각이에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학과 이름을 말한다. 유찬은 전 코치님 의견만 중요해요. 제가 전학 가길 원하세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대답을 망설이고 유찬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전늘 혼자였고 농구나 다른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러다 집에 TV가 생겼고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높이뛰기 선수들이 아주 키가 크다는 걸 알았죠. 그 순간 높이뛰기 훈련을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루나는 높이뛰기로 선발된 선수들은 원래 키가 커요 라고 한다. 유찬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높이뛰기 훈련을 하면서 그것과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최선을 다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한다. 유찬이 그럼 팀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묻자 루나는 네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매우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루나는 박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모음집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 루나는 이건 그냥 책이에요. 유찬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 박 부장은 그녀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네며 이걸 보면 진짜 재능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한다. 루나는 저도 가야 하나요? 라고 묻자 박 부장은 그래, 그리고 내가 운전해야 할 거야. 걔 집이 여기서 아주 멀거든 이라고 답한다. 루나는 선수 정보를 보고 있고 그의 이름은 마민규다. 루나와 박 부장은 민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간다. 박 부장은 민규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부를 못하고 지금은 세차장에서 일한다고 설명한다. 민규는 2.1m 점프를 선보여 루나와 박 부장을 놀라게 한다. 루나는 민규를 모두에게 소개하며 유찬이가 처음에 도와줄 거예요 라고 한다. 유찬은 처음에는 속상해하지만 루나가 이야기한 후 동의한다. 루나는 민규를 지지하지만 유찬은 항상 걔만 돌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 훈련장에서 민규는 첫 점프로 이루호와 유찬을 놀라게 한다. 코치는 민규가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루나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 유찬은 루나에게 제가 코치님 첫째자고 저한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이건 말뿐인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 루나가 민규를 팀에 소개하면서 유찬과 루나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이는 유찬을 불안하게 만든다. 루나는 유찬에게 당신은 내 첫째자고 난 당신에게 더 집중하지만 민규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루나가 민규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느낀다. 어느 날 루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유찬은 보세요. 2.14m 점프했어요. 라고 말한다. 이는 루나를 매우 기쁘게 하지만 민규가 2.18m 점프를 성공하자 유찬의 행복은 사라진다. 그는 화를 내며 루나에게 절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민규의 재능은 선물 같은 거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려 한다. 유찬은 민규 돌볼 사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전 공부해야 해요 라고 한다. 루나가 걔 재능이 질투나요? 라고 묻자 유찬은 제가 얘 걔를 질투해요? 걔는 높이뛰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민규 돌보기 싫으면 괜찮지만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라고 한다. 유찬은 전국대학 경기 명단에 제 이름 올려주시면 잘할게요 라고 하지만 루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찬은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분노에 찬 유찬은 한때 절 믿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 그냥 말뿐이었네요 라고 말하고 떠난다. 루나는 민규가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뭐 해요? 라고 묻는다. 민규는 유찬이가 우편 카드를 저한테 맡겼는데 돌려주러 갔더니 화를 냈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며 밤늦게까지 분노에 차 연습한다. 루나는 유찬의 훈련 일정을 양진 코치에게 보내지만 유찬은 팀 동료들과의 단체 훈련에 빠져 그의 경기력과 행동 때문에 긴장감을 조성한다. 유찬은 대회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처음에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루나가 설득한 후 동의하고 100m 경주에서 우승한다. 그러나 그는 민규와 높이뛰기에서 경쟁할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기숙사 근처에서 루나를 방문하여 필요하다면 종목을 바꿀 의향이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 루나는 그에게 성적이 떨어졌고 훈련과 학업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졸업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감정이 격해져 루나에게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해서 스포츠에서 발전할게요 라고 약속한다. 루나는 내가 훈련을 포기하고 힘든 점을 공유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거야 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자기 기숙사로 데려간다. 훈련장에서 유찬은 사과하며 다시는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한다. 루나는 그에게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시험 후에 전학 문제는 결정하자고 말한다. 유찬은 여름 방학 동안 팀 기숙사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루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 루나는 그에게 멀티스포츠 선수 프로그램인 데카슬론을 소개한다. 유찬은 데카슬론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루나는 그에게 책과 자료를 주며 지원한다. 유찬은 훈련과 공부 모두에 똑같이 헌신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이는 루나를 행복하게 한다. 어느 날 유찬은 루나가 잠든 사이 부드럽게 키스하지만 그녀는 어색함을 느끼며 깨어난다. 유찬은 도망가고 루나는 충격을 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루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모세진은 유찬의 건강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루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종이 한 장을 집어 읽는다. 종이를 본 루나는 화를 내며 이건 내 건강 보고서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모세진은 유찬이 보고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설명한다. 루나는 침묵하고 모세진은 그녀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한다. 점심 식사 중 모세진은 루나에게 얘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해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농구 코치와 학생 사이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어느 날 훈련 중 양 코치는 유찬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 유찬은 사과했고 양 코치는 루나와 모세진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점심을 가져왔으니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매우 기뻤다. 루나는 유찬을 만나러 그의 방으로 가지만 모치와 모세진만 있다. 실망한 그녀는 그를 찾으러 훈련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루나와 유찬이 만난다. 유찬은 루나에게 사소한 일 때문에 날 피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잘생겨서 추근대는 거죠 라고 답한다. 유찬은 그런 짓 안 해요 라고 한다. 유찬은 마침내 좋아해요 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루나는 난 너보다 훨씬 나이 많고 내 코치이기도 해. 이 문제는 무시하겠지만 반복하지 마라며 말을 끊는다. 밤에 유찬은 모치와 이야기하며 루나 좋아해? 라고 묻는다. 모치는 루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답한다. 다음 날 모치는 유찬에게 루나와 모세진이 떠나요 라고 알린다. 유찬은 재빨리 루나를 만나러 가서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 이야기한다. 루나는 그에게 경기에 집중하고 잡념에서 벗어나야 해 라고 말하며 집중하면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격려한다. 유찬은 장진과 함께 있는 루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장진과 유찬은 은퇴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유찬은 장진을 좋아해서 은퇴하는 거야 라고 밝힌다.
유찬은 사랑이란 타협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다. 유찬은 루나에게 전화해서 대학 경기 보러 안 오면 속상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갈게라고 약속한다. 황 코치의 짐을 싸면서 감정이 격해져 온다. 루나는 그를 안아준다. 모세진은 나 없이 더 잘 지낼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난다. 다음 날 아침, 루나는 유찬에게서 셀카를 받고 미소 짓는다. 루나는 혼잣말로 유찬이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한다. 유찬이 전화해서 경기 끝났고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흥분하면서도 놀란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라고 한다. 다음 장면에서 유찬은 루나에게 배고파요. 맛있는데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을 구내식당으로 데려간다. 유찬은 루나에게 준비한 선물을 준다. 카메라를 들고 유찬은 이 선물은 특별히 코치님을 위한 거예요. 경기 중에 제 모든 순간을 담았어요. 코치님이 안 계셨으니 제가 어떻게 경기했는지 분명 보고 싶으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유찬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한다. 돌아오는 길에 유찬은 루나에게 사귀는 사람 없으면 저랑 사귀고 싶어요. 하지만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고 유찬은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그게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아무런 성과도 없어서 좋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약속할게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라고 하고 걸어가자 유찬은 제발 절 믿어주세요. 진심이에요 라고 말한다. 집에 돌아온 루나는 유찬의 녹화 영상을 보기 시작한다. 영상을 보는 동안 루나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이것을 본 루나는 혼잣말로 정신 차려야 해. 걘 겨우 20살이고 난 28살이야 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유찬이 루나에게 온다. 이제 유찬이 자신에 대해 루나에게 뭔가 말하려 하지만 루나는 또 그 소리 하면 3일 동안 훈련 금지하라며 말을 끊고 떠난다. 루나가 유찬과 함께 훈련장에 왔을 때 유찬은 제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면 코치님도 울면서 절 안아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만 루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유찬은 민규를 축하하고 루나는 그에게 모두에게 한턱 내라고 한다. 민규는 유찬과 루나를 껴안는다. 둘은 장난을 치고 루나는 그들 사이에 끼인다. 세 사람은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곳에 상홍원도 도착한다. 상홍원 때문에 루나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지만 장태민은 자기 식당이라고 한다. 상홍원과 그의 친구들은 유찬의 몸매를 비하한다. 화가 난 장태민은 상홍원을 때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홍원의 친구들과 싸운다. 상홍원이 병으로 루나를 때리려 하지만 유찬이 막아서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 루나가 유찬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경찰이 불려오자 상홍원과 그의 친구들은 도망간다. 나중에 루나는 그들의 보고서를 검토하지만 아무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 루나는 유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꾸짖는다. 그녀는 넌 대학교에서 국가대표팀으로 가는 선수야. 모두가 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일로 싸움을 시작했어? 만약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내 경력은 끝났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 유찬은 그럼 제가 거기 서서 걔들이 와서 코치님 때리는 걸 지켜봤어야 했어요? 제 경력이 그렇게 나아갈 거라면 지금 끝나는 게 나아요 라고 한다. 루나는 요점을 이해 못하고 있잖아 라고 답한다. 유찬은 코치님이 절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절 이해하셨다면 꾸짖는 대신 절 안아주셨을 거예요 라고 한다. 루나가 유찬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 하지만 유찬은 뒤로 물러선다. 이를 본 루나는 매우 상처받고 걸어간다. 근처에 서 있던 모세진이 그들의 말다툼을 목격한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면 문제없어. 경찰 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모세진은 병원비와 수리비를 계산하고 그들이 32,000 위안을 빚졌다고 한다. 상홍원의 친구는 돈은 없지만 대신 식당 수리해 줄게요 라고 제안한다. 모세진은 그 소년에게 나랑 같이 밖으로 나와 라고 한다.
모세진은 유찬을 데리고 와서 한 번 기회를 줄게. 내일 유찬이랑 100m 경주해. 내가 이기면 내가 전액 지불할게. 하지만 내가 지면 내가 다 내야 해라고 말한다. 소녀는 자랑스럽게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르시는군요 라고 답한다. 모세진은 유찬에게 내가 경주에서 지면 내일 밤 루나에게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매우 놀란다. 다음 날 아침, 이가람이 경기에 온다. 루나는 그를 보고 우리 대학교 출신이었죠 라고 한다. 모세진은 네, 하지만 싸움 때문에 퇴학당했어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기쁘게 보물을 발견하셨네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루나를 옆으로 끌고 가서 제가 이기면 제 부탁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한다. 루나가 무슨 부탁인데요? 라고 묻자 유찬은 먼저 내라고 대답하셔야 해요 라고 한다. 루나가 왜 이런 사소한 경주에 그런 부탁을 해요? 라고 묻자 유찬은 좋아요. 그럼 경주 안 할래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유찬을 멈추고 내 조건이 뭐든 동의할게요 라고 한다. 유찬은 좋아요. 그럼 약속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 경주가 시작되고 유찬이 이긴다. 이가람은 준비 운동 안에서 이 결과 인정 못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다시 경주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두 번째 경주에서도 유찬이 이긴다. 이를 본 루나와 모세진은 매우 기뻐한다. 이가람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유찬과 경주하지만 매번 유찬이 이긴다. 모세진은 이가람에게 이제 패배를 인정해 라고 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내기에서 졌어요 라고 하고 유찬은 걸어간다. 루나는 유찬에게 할 얘기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유찬은 알겠어요. 3시에 만나요 라고 답한다. 유찬을 만나러 옷을 고르던 루나는 혼잣말로 얘 유찬이 만나러 이렇게 차려입는 거지? 라고 하더니 평상복을 입고 그를 만나러 간다. 유찬은 루나를 바닷가로 데려간다. 루나는 대학교 비공개 훈련이 곧 시작될 텐데 참가할래요? 라고 묻는다. 유찬은 네, 하지만 이것만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포기해야 해요 라고 한다. 놀란 유찬은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이유 없어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이유가 없다면 포기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 루나는 나 이미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한다. 유찬이 누구요? 라고 묻자 루나는 모세진이요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휴대폰을 집어들기 시작한다. 루나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유찬은 모세진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라고 답한다. 루나는 휴대폰을 빼앗지만 그가 실제로는 전화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유찬은 제가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 유찬이 그럼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묻자 루나는 넌 너무 어리고 난 내 코치니까 오해하면 안 돼 라고 한다. 유찬이 나 안 좋아해요? 라고 묻자 루나는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 유찬이 모세진이랑 저 중에 누굴 더 좋아해요? 라고 묻자 루나는 모세진이요 라고 답한다. 유찬은 내 눈 보고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루나는 걸어간다. 유찬이 그녀를 따라가자 루나는 버스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빨리 운전해요 라고 한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유찬은 버스를 뒤쫓아 달린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유찬이 버스에 탄다. 루나는 놀라 여기까지 뛰어온 거예요? 라고 하고 유찬은 네 라고 답한다. 루나는 공부랑 훈련에 집중하고 나 따라다니는 거 그만둬요 라고 한다. 유찬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루나는 화를 내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을 끊는다. 유찬은 침묵한다. 나중에 루나는 유찬이 부모님 만나러 안 갈 거예요 라고 한다. 박 부장은 이미 유찬이를 위해 많은 일을 했잖아.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한다. 루나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유찬이 그녀의 방으로 와서 부모님 만나러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 루나가 선물 아이디어를 묻자 유찬은 수제 안면 마스크요 라고 한다. 루나는 거절하지만 유찬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한다. 루나는 망설이며 동의한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와인을, 어머니를 위해서는. 나중에 루나가 모세진과 함께 있을 때 유찬이 도착한다. 모세진은 루나에게 유찬이가 내 뒤에 서 있어 라고 말한다.
루나는 유찬의 집으로 가고 그들의 유대감은 깊어진다. 유찬은 그녀를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고 그들은 감정을 표현한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루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유찬과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루나는 그들의 관계에 몇 가지 조건을 건다. 아무에게도 우리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훈련에 집중할 거고 관계가 훈련에 영향을 미치면 끝낼 거예요. 유찬의 부모님이 돌아와 그의 스포츠 경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루나는 스포츠가 유찬의 열정이며 자신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부모님은 유찬이 스포츠에서 미래를 추구하도록 허락한다. 루나가 배를 타고 떠날 때 유찬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유찬이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은 심각해 보인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할 말 있니? 라고 묻는다. 유찬은 알고 계신 거 알아요. 루나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답한다. 어머니는 걘 내 코치고 너보다 8살이나 많아 라고 한다. 유찬은 엄마 아빠 사이에도 나이 차이 있잖아요. 라고 응수한다. 어머니는 관계를 승인하기를 거부하지만 아버지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유찬은 루나 방해하시면 저 속상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루나와 모세진은 도망친 이가람을 찾으러 간다. 그들이 이가람을 찾았을 때 모세진은 화가 나지만 루나가 그를 진정시킨다. 한편 유찬은 루나가 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루나가 그의 부재중 전화 23통을 보고 다시 전화한다. 유찬은 전화 안 했으면 찾으러 갔을 거예요. 라고 한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새해 첫날 통화한다. 루나는 모세진, 이가람과 함께 쇼핑을 간다. 유찬은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 미소 짓게 한다. 모세진은 루나를 놀리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나중에 유찬과 루나는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행복을 표현한다. 휴가 후 유찬은 훈련을 재개하고 루나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자신의 꿈과 감정을 공유한다. 루나는 감동하여 그에게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유찬은 동의하지만 루나가 단거리 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다. 유찬은 루나에게 언제든 속상하면 나한테 와도 돼요 라고 안심시킨다. 루나는 모세진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유찬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한다. 유찬이 루나에게 내가 당신을 지킬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묻자 루나는 농담으로 보호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만 유찬의 진지함에 감명받는다. 유찬은 국가대표 및 국제 챔피언이 되어 메달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공유한다. 루나는 성숙해졌네요 라고 말하고 유찬은 행복해한다. 유찬이 루나에게 제 어떤 점이 좋아요? 라고 묻자 루나는 수줍게 아무것도요 라고 하지만 유찬은 당신 포니테일과 아름다운 눈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이 말을 듣고 미소 짓는다. 이가람과 유찬은 함께 훈련한다. 모세진은 유찬을 칭찬하며 루나에게 최고야 라고 한다. 루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유찬은 7100점이라는 점수를 루나와 공유하며 같이 여행 가도 돼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그의 36시간 계획을 보고 동의한다. 그들은 게임, 영화, 해변 드라이브, 저녁 식사 등의 활동을 즐긴다. 유찬은 당신 웨이보 계정을 통해 당신 취향을 알아냈어요 라고 밝힌다. 감명받은 루나는 저녁 식사 후 유찬에게 키스한다. 유찬과 루나는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루나는 유찬의 세심한 데이트 계획을 보고 행복해하며 그들의 로맨스는 꽃핀다. 다음 날 아침, 루나는 유찬이 만든 커피를 즐기고 그들의 유대감은 깊어진다. 서 여사의 메시지는 박 부장에게 루나와 유찬의 관계 진전을 알리고 그는 분노한다. 박 부장은 모세진에게 루나와 유찬의 행방을 묻는다. 긴장한 모세진은 유찬이한테 직접 휴가 주셨잖아요 라고 하지만 박 부장은 유찬이 엄마가 다 말해줬어 라고 한다. 모세진은 더 이상 루나 감싸주지 않을 거예요 라며 도망간다. 루나는 모세진에게 선물을 주지만 모세진은 박 부장님이 당신 관계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충격을 받지만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유찬은 높이뛰기 점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루나는 그를 지지하며 개인 훈련 시켜줄게요 라고 약속한다. 훈련 후 유찬은 기분이 나아진다.
전국 선수권 대회 중 모세진은 루나에게 내 관계는 실패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루나는 그를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유찬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대회 당일 유찬은 루나에게 특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리 관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할게요라고 약속한다. 유찬은 헤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기분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창피하더라도 경쟁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루나는 그가 자신감 있고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음 날 아침, 유찬은 루나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비튼다. 유찬은 농담으로 벌레에 물렸어요 라고 하고 훈련하러 가면서 계속 루나를 놀린다. 나중에 유찬은 국가대표팀 기준을 충족하여 높이뛰기 종목에서 그의 경기력으로 루나를 매우 행복하게 한다. 유찬은 첫 시도에서 2.20m를 넘어 국가대표팀 기본 결과를 충족한다. 루나는 유찬이 그녀를 위해 하트 모양을 만들자 감정이 격해진다. 나중에 유찬은 양 코치와 이야기하며 아직 제 경기력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 코치는 놀라 우승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묻고 유찬은 그렇다고 확인하여 양 코치를 매우 기쁘게 한다. 유찬은 코치에게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이는 양 코치를 놀라게 한다. 유찬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여자친구를 코치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한다. 유찬은 어머니와 루나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유찬의 어머니는 루나를 만나 관계를 끝내라고 하지만 루나는 유찬이를 좋아하고 약속을 지킬 거예요라며 감정을 표현한다. 유찬은 대화를 엿듣고 어머니에게 왜 자기 허락 없이 루나와 이야기했는지 묻는다. 루나는 유찬에게 경기에 집중하라고 하고 유찬이 그녀에게 오기 위해 경기를 건너뛰자 속상해한다. 루나는 7,400점 못 넘으면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도전한다. 경기 후 유찬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7,375점을 기록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인상적이다. 양 코치는 다음 시도에서는 더 잘할 수 있어라며 그를 격려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가서 우리 헤어진 건 그냥 농담이었죠? 라고 확인한다. 루나는 내 경기력에 감명받았지만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라고 한다. 유찬은 어머니가 우리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전 코치님과 미래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고백한다. 유찬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유찬이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지지해야 해 라고 한다. 나중에 유찬은 루나의 방으로 가고 그들은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유찬은 다음번엔 금메달 딸게요 라고 약속한다. 그때 양 코치가 루나의 방문을 두드리고 유찬을 데리고 국가대표팀 코치를 만나러 간다. 코치는 그의 경기력에 감명받는다. 유찬은 국가대표팀 코치를 만나고 루나는 그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유찬은 루나의 방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키스하기 시작한다. 루나는 그를 밀어 넘어뜨려 멈추게 하고 좋은 소식이지만 긴장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 유찬은 국가대표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분위기도 너무 심각해요. 코치 한 명만 동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양 코치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여전히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면 우리 둘은 헤어지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그에게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건 너한테 큰 기회야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대학교도 아주 좋거든요 라고 한다. 루나는 국가대표팀 코치가 경기 직후에 너한테 연락했다는 건 널 뛰어난 선수로 본다는 뜻이야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여전히 그럼 장거리 연애가 될 텐데 전 싫어요 라고 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긴장감도 없을 거고 전 성숙한 여자가 좋아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니야. 경력과 훈련에 집중해야 해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잘하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거예요 라고 한다. 루나는 훈련 잘해요. 내 성공이 날 자랑스럽게 하니까 라며 그를 격려한다. 루나는 유찬에게 20세에서 27세 사이가 운동선수의 황금기이며 이 시기에는 경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찬은 후회하지 않을 거고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농담과 유머로 그를 격려한다. 유찬은 루나의 방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루나가 샤워하고 나오자 유찬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 옆에 눕는다. 다음 날 루나는 박 부장을 만난다. 박 부장은 이제 유찬이가 국가대표팀에 가니까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다. 루나는 이 말을 듣고 행복해한다. 루나는 기자가 유찬을 인터뷰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는다. 루나는 경력에 좋을 테니 인터뷰해야 해라며 그를 격려한다. 유찬은 국가대표팀 누군가가 루나를 쫓아다닐까 봐 불안해한다. 그는 결혼 못하면 약혼이라도 해요 라고 한다. 루나는 그에게 스포츠 경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찬이 인터뷰하러 갔을 때 요 기자는 그에게 상업계약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찬은 혼란스러워하며 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루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루나는 웃으며 농담으로 그를 놀린다. 유찬과 이가람이 공항으로 갈 때 루나와 모세진이 배웅하러 온다. 유찬은 루나에게 매일 전화할게요 라고 약속한다. 루나는 바쁠 텐데요 라고 하고 유찬은 자신있게 다 해낼게요 라고 한다. 유찬과 이가람은 훈련을 시작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 루나는 집중해야 해. 모든 선수가 이 단계를 거치니까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팬클럽에 대해 듣고 놀라 루나에게 팬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제 관심은 훈련에 있으니까요 라고 한다. 매니저는 유찬에게 스포츠 홍보를 위해 광고 촬영을 하라고 한다. 처음에는 유찬이 거절하지만 매니저가 설명한 후 동의한다. 촬영 후 그는 피곤한 채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다. 호텔 로비에서 루나가 그를 만나고 유찬은 놀란다. 그는 흥분해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 루나는 2시간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둘은 보석 가게로 가서 유찬이 그녀에게 귀걸이를 사주고 직접 끼워준다. 그러고 나서 식당으로 가는데 유찬은 높이뛰기 경기를 보며 흥분하고 이는 루나를 약간 속상하게 한다. 루나와 유찬은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고 루나는 유찬에게 지금 떠나지 않으면 매니저가 방 확인할 거고 걸릴 거야 라고 경고한다. 유찬은 다음날 아침 식사 계획을 세우지만 루나는 오전 6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한다. 그녀를 배웅하면서 유찬은 나 때문에 걱정돼서 돌아온 거예요? 라고 묻고 루나는 네 라고 답한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요 기자가 몰래 그들의 사진을 찍는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유찬에게 광고 때문에 훈련에 영향받나요? 라고 묻는다. 이에 코치는 모든 선수의 훈련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라고 답한다. 요 기자는 유찬의 인기와 루나, 코치와의 관계 루머를 언급한다. 유찬은 요 기자의 말을 화를 내며 듣다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고 기자는 넘어진다. 나중에 유찬이 코치 루나와 사귄다는 뉴스가 언론에 퍼진다. 이는 유찬이 자원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중의 부정적인 댓글로 이어진다. 루나는 이 상황에 화가 나 박 부장과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 코치는 유찬에게 팀은 이틀 후에 경기를 위해 떠날 거고 넌 여기 머물러야 해. 이분들이 너랑 얘기할 거야. 그 후에 원하면 휴가 가져도 돼 라고 알린다. 유찬과 루나는 해변에 있다. 유찬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기자회견 열어서 내 이름 깨끗하게 해라고 제안한다. 유찬은 좌절하며 전화를 끊는다. 루나는 유찬에게 해외로 훈련 가서 내 열정인 높이뛰기에 집중해야 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유찬은 감정이 격해져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한다. 루나는 수락한다. 둘은 유찬의 집으로 가고 그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항상 널 지지할게 라고 말하며 껴안는다. 밤에 유찬은 루나를 객실로 데려가 자기 방에서 베개와 담요를 가져다 주어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아침에 유찬은 해변에서 찾은 작은 진주 목걸이로 루나를 놀라게 한다. 유찬은 해변에서 찾은 목걸이를 루나에게 걸어주며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묻는다. 루나는 농담으로 이건 강제 결혼이네요 라고 하지만 동의한다. 유찬은 귀걸이 가져도 돼요? 라고 묻고 행운의 부적으로 바지 비밀 주머니에 하나를 넣어둘 계획을 세운다. 유찬에게 해외 훈련 초청 이메일이 도착한다. 유찬은 루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긴장한다.
루나는 그에게 아버지는 정장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고 유차는 그에 맞춰 준비한다. 루나는 그가 짐 싸는 것을 도우며 훈련 준비에 집중해야죠 라고 농담한다. 유차는 루나를 위해 요리를 하고 케이크를 굽는다. 내년에 함께하지 못할 테니 미리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루나는 축하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농담하며 그들의 사랑과 이해를 보여준다. 이제 유찬이 해외로 가는 것이 확정되고 그는 루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감정적이면서도 흥분한다. 유찬은 루나에게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제 소원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라고 한다. 유찬은 자랑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약속한다. 유찬은 루나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루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본다. 루나의 아버지는 내 앞에서 루나 이름 언급 금지라는 엄격한 규칙으로 유찬을 훈련시킨다. 유찬은 바지가 찢어지는 등 몇 가지 창피한 순간을 겪지만 모든 것을 침착하게 처리한다. 루나의 어머니는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라고 칭찬하지만 루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찬은 자신의 어려움과 창피함을 루나와 공유한다. 루나는 아버지는 결과만 신경 쓰세요 라고 한다. 유찬은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약속한다. 루나는 그를 격려하고 둘은 강한 유대감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찬은 훈련을 시작하지만 시차 때문에 루나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침 식사 중 유찬은 루나가 새 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 유찬이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묻자 루나는 제 새 제자예요 라고 설명한다. 유찬은 루나의 아버지도 식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루나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유찬에게 아침 식사나 끝내 라고 한다. 유찬은 재빨리 먹고 떠난다. 루나는 아버지에게 속상해하며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찬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한다. 루나의 어머니는 유찬에게 휴대폰을 주고 루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해요 라고 한다. 유찬은 이해하고 이제부터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말한다. 3개월 후 유찬은 훈련 중 2.25m바를 성공적으로 넘는다. 루나의 아버지는 행복해하며 여기 내 휴대폰이라고 한다. 유찬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루나에게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단점을 알게 되었고 당신을 가장 믿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루나는 감정이 격해전에 결혼할게요 라고 한다. 모두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드라마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잊지 마세요.